사람이 한 사람과 40해를 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때로는 인내의 세월이었고, 때로는 습관이었으며, 어쩌면 서로에게 의무로 남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20살 후반이던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평범한 인연이었지요.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처음 봤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웃음이 잦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그 사람 하나만 믿고 세상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 단칸방에 들어앉아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 그 방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뭐든 함께였지요. 밥 한 공기를 나눠 먹고 새벽에 일어나 같이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새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제 삶의 중심이 온전히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저는 그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표현이 서툴 뿐이야.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고 둘째는 취직 후 독립을 선언했고 막내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그제야 문득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던 제 손이 허전해졌고 저녁이 되면 말소리 하나 없는 집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옆에 있는 남편이 참 낯설다는 걸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자는데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랫동안 아이들 이야기로만 대화를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여유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막상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중얼거리고 가끔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딴청을 피웠습니다. 제가 당신 점심 뭐 먹을래요? 하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커튼을 새 걸로 바꿔도 괜히 돈 낭비한다 며 불평했고 제가 손주들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같은 집을 지키던 사람일까요? 그 무렵 저는 남편이 퇴직 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 가자고 했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한결같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냥 혼자 다녀올게. 그 말이 참 싸늘하게 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제 그림자조차 귀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출이 늘어난 게 하루 이틀 늦는 날이 생기더니 이제는 자정을 넘겨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걱정스레 문 앞에서 기다리면 남편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애야. 왜 기다려?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낯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옷자락을 떠올렸습니다. 어느새 낯선 향수가 배어 있더군요. 그 향은 제가 써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잖소. 그만 각자 갈 길 가자고.
그 말이 너무도 덤덤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결론을 꺼내놓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그냥 술김의 농담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커피잔을 앞에 둔 남편의 표정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어제 그 말 기억나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진심이요.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남편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정치면이나 사회면을 꼼꼼히 읽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신문을 쥔 손끝이 유난히 가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말 농담이죠? 남편은 신문을 천천히 접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제야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인데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심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조론 많이 하잖소. 서로에게 상처 주기 전에 아름답게 정리하자는 거요. 그 이상 이유는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조론이라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오가는 단어를 이 나이에 남편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름답게 끝내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인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안개 낀 거리에는 출근길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요. 단지 지루해서, 단지 늙어서, 단지 습관이 싫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 아름답게 끝내자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거 아니에요?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소? 괜한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이제 서로 자유롭게 살자는 거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살자고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이미 자유롭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며칠 동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낮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엔 나가기 전엔 꼭 어디 좀 다녀올게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이 이젠 아무 말도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서늘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책상 서랍, 장롱, 안방 서랍까지 전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 몇 장, 오래된 시계, 결혼 반지 케이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 반지는 없더군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결심한 게 아닐까?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옷에는 낯선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은은하지만 분명히 여성의 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요? 남편은 그제야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니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요. 별일 없소.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을 뿐이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그게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당신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발걸음은 점점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보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럴수록 더 깔끔해졌습니다. 옷에는 다림질 자국이 반듯했고 구두에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를 다시 남자로 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허물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저 남편이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거라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직감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론이 아니야. 남편은 이미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면 할수록 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휴대폰 진동이 들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 친구들이랑 단체방이에요. 하지만 그 단체방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문은 남편에게 향해 있던 제 신뢰의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그 손이 이제는 시계를 바라보는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전화가 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돌아올 때면 늘 다른 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답답함에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는 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이틀이 일주일, 보름, 한 달로 이어지면서 불안은 점점 실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고 냉장고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일한 생명의 기척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발소리가 들릴까 문가에 귀를 기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발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 싸움이 될까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방 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한밤중 2시, 3시, 새벽 4시. 그 시간들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옷차림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셔츠 주름이 있든 구두가 닳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다림질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옷의 깃이 반듯했고 구두는 광이 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젤을 발랐고 손톱은 반질반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래 머무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낯선 향이 났습니다. 담배 냄새도 술 냄새도 아닌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수의 냄새였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가슴 한쪽이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우리 집 남편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는 낯선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남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커피숍 이름이었고 시간은 오후 5시. 그 시간에 남편은 분명 저에게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2잔의 커피 값이었습니다. 혼자 마신 커피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는 척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자리엔 반찬을 놓고 그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데워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밥상은 차가운 채로 식어갔고 국물 위에는 기름막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남편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가 욕실에서 물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새 양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넥타이 매무새를 정리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 한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발소리보다 그의 부재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침묵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불안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을 나섰고 저는 여전히 문 앞에서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기다림은 점점 제 안에 무언가를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떠나는 거라는 걸. 그날은 늦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정원의 라일락 향이 집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현관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동안 들리지 않던 반가운 목소리도 함께였지요. 엄마, 저예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눈엔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오랜만에 안도와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죠.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편의 부재가 자꾸 걸렸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던 떡과 유자차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뭐 하세요, 요즘? 그 질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메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잠깐의 공백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취미 생활을 하고 계셔.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은 저조차 믿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아들 앞에서 진실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면 건강이 걱정됐는데.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건강한 취미 생활. 그 단어가 입안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떤 얼굴로 웃고 있을까? 아들은 거실에 앉아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퍼졌지만 제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아들이 머무는 동안 저는 연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과일을 깎고 차를 따르고 물컵을 정리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제 눈빛 속에 진실이 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도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만나세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아들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제가 이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몇 시간째인지 이제는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물다 다시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다음엔 아버지도 꼭 같이 뵈야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얇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엔 유자차 향만 남았고 그 옆에 아들이 가져온 상자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떡이 마르기 전에 덮개를 덮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거짓말이 내 가슴을 쥐어뜯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한 박자, 한 박자마다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방 안에는 유자차의 단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들이 남긴 컵 자국이 그대로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닦으려다 말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문득 이 집의 모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흔적만 남았을 뿐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다 되어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구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 옷걸이에는 그의 코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코트는 언제나 문 쪽에 걸려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간 걸까? 친구 집에 간 걸까? 이제 그런 생각조차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곤 정리되지 않은 방 한 칸과 그 안에 뒤섞인 몇 가지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안에는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담배 냄새와 신문지 냄새가 섞인 남편의 냄새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은근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치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넥타이 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끝에 작은 붉은 보석이 박혀 있었지요. 그런 건 남편이 스스로 고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런 사치를 몰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 두 사람의 식사, 그리고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에게 오랜 친구를 만난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 종이에서조차 낯선 향이 나는 듯 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처럼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카드였습니다. 부드러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짧은 글귀가 칼날처럼 심장을 베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낯섦과 불안,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세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카드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저녁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제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카드가 젖어들 만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 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여인에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는 그 차가운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쪽을 영원히 닫는 행위 같았습니다. 그 방 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의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배신의 향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개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을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커피를 마셨고 저녁이면 TV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화면은 한 번도 제 눈앞에서 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해주기를, 한마디라도 진심을 꺼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를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남아 있었고 방 안에는 조용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은 종이 위가 아니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하고 떨리지 않게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천천히 접더니 잠시도 눈을 피하지 않고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또 괜한 의심을 하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태도에 차라리 화를 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 건너편에 서 있다는 걸요. 이제 같은 집에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위에는 낡은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잠든 듯 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둘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공존하는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제 마음속 울음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다 인정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잃어버린 걸 깨닫게 만들겠다고. 그날 아침 공기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부엌에서는 주전자가 천천히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일상적이어서 잠시 동안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신문을 넘기고 그 종이 소리가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한순간의 떨림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마치 미리 준비한 말처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갈라섭시다. 순간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끓는 소리조차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은 40년이라는 세월을 한 문장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번엔 왜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그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함께 넘었던 고비들이 그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선택을 말하듯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꺼진 자리에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는 제 모든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탁 위에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엔 여전히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이제 시작될 싸움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발소리가 유난히 단단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결정을 이미 끝내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닌 듯 정리할 물건만 챙기러 온 사람처럼 냉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갈 생각이에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새 마누라를 데리고 들어올 거요. 그 말이 공기 속을 갈라지며 떨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의 싸움과 의심, 배신감보다 이 한마디가 훨씬 깊게 베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모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평정을 가장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말은 칼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서 2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여성의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사람처럼 그 여자의 코트를 받아 걸어주었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어디선가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었지만 그 리듬은 고통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살겠소. 나가든지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산소가 사라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남편 뒤에 서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2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 사이로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내 집이에요. 그 말은 단호했고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과 상처,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의 마지막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여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향수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 향은 오래된 기억의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지난 세월이 하나씩 흘러갔습니다. 함께 웃던 날들, 싸우던 날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믿던 시간들까지 모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내 인생이다. 그날 새벽 저는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엌 쪽에 서서 물을 마시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루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집에 남의 여자를 데려와 앉혀놓는 그 뻔뻔함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동안 심장은 고요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의 낯선 여자를 향해 신분을 확인했고 여자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급히 다가가며 경찰에게 뭐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하지만 경찰은 조용히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여자가 현관을 나서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세차게 내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당신 제정신이오? 그의 고함이 벽을 울렸지만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려움보다도 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결심한 사람의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나가겠소. 이 집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는 신발장으로 가서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문가에서 잠시 멈췄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서 마치 지난 40년의 결혼 생활도 함께 닫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벽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한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내가 지킬 때가 왔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우던 알람 소리도, 식탁 위에 놓이던 신문도, 남편의 기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 있었던 집이 처음으로 제 빛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고 간 물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 서랍 속에 영수증, 그리고 서류함 안에는 각종 문서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이름 석자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이 적힌 땅 문서,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서류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아온 세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지켜볼 이유가 없다는 걸요. 이제는 지켜야 할 때라는 걸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천천히 꺼내보니 붉은색 인감도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어디서나 꼭 지니고 다니던 것, 절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그것이 지금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 도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건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탁자 위에 앉아 남편의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계좌 내역서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이런 것들을 혼자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뀔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의 문이 열릴 때 제 심장은 잔잔히 뛰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도장, 신분증, 땅 문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명예 이전 본인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단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의 무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낼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눌릴 때마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장과 등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바뀐 문서들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의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제 인생이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빠진 등기 서류들이 책상 위에 깔려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곁에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마침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었습니다. 펼쳐보니
결혼 이후 써내려온 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남편의 첫 월급, 함께 살던 그 시절의 단편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 젊은 날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것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손으로 덮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이혼 소송장, 혼인기간 증명서, 재산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원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 순간 내 인생이 다른 궤도로 옮겨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상대의 불륜행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마음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그저 문서로 옮기는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법원에서 날아온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곧 돌아오겠지. 그 여자의 고집일 뿐이겠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와의 연락이 이어졌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된 사진과 통화 내역,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밀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법정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단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무게가 내려간 듯 가슴속에 고여있던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토지, 모든 것이 깔끔히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절차는 끝나 있었고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결국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 얼굴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분노 뒤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여? 내 이름이 사라졌잖소. 그의 외침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등기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지워지고 내 이름이 새겨진 문서.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나였고 내가 지킨 건 내 인생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끝나자 남편의 얼굴빛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벽에 기댔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후회도 공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남은 건 서류 몇 장과 깊은 고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처음으로 자유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묵은 공기가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이혼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차를 끓이고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소리를 작게 틀어두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고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가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 집에는 비로소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의 발소리도 그의 목소리도 그 어떤 흔적도 사라지고 나서야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오래전 이 집을 나갔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돈 100만 원만 줄 수 없겠소. 잠깐 급하게 써야 해서 그러오. 그 목소리는 예전에 단단함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존심을 버린 사람의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게 던졌던 수많은 말들, 그 모욕과 냉정함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를 위해 밥을 짓고 그의 옷을 개고 그의 병원비를 아껴가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를 불쌍하게도 또 멀게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한마디는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느리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희미해질 때까지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자 거실 안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차분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창문 너머로 늦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작은 찻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이제는 오직 제 삶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얼굴 좀 보자.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집 앞 골목 끝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제게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끓여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 잡자마자 말했습니다. 요즘 엄마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밝아 보인다는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무심히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숟가락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빗소리 속에서 저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내 아빠랑 이혼을 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엄마가 많이 미안해. 그 말이 나오자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조차 숨겨왔던 고통과 수치가 한순간에 다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잠시의 침묵 후 아들은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랑의 일은 너희한테까지 짐이 되지 않길 바랐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편하면 됐어요.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다시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모습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부서진 모습까지 함께 안아주는 거라는 걸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의 젓가락질이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창문 밖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그 공기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거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은 반찬 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바람이 내 머리칼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자유가 낯설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다릴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방의 시계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그 소리가 이제는 공허가 아니라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표를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족여행, 부부 동반이었죠. 그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퍼를 여니 오래된 지도와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갈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가봐야겠다.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햇살이 유리잔을 비추며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야지.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방 안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그건 결심이 아니라 선언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내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쪽의 바다, 산골의 온천, 이름 모를 시골역, 모두 제 이름으로 떠날 수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문 옆에 두고 불을 끄자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설렜습니다. 새벽이 오면 첫 차를 타고 떠날 생각에 심장이 오랜만에 또박또박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해는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뜨겠구나. 다음 날 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창문 밖으로 낯선 역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시골역, 하늘은 맑고 공기는 투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전 잊고 살았던 설렘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차가 떠난 자리에는 고요만이 남았고 그 고요 속에서 제 발걸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작은 바닷마을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길모퉁이의 꽃집에서는 라일락 향이 퍼졌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그동안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서글펐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바닷가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파도는 멀리서 잔잔하게 밀려왔고 바람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하나씩 흩어지는 듯한 감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변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끝을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단순한 온기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다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 광활함 앞에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좁은 방 안에서 살았구나.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나는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아주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한마디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제 삶의 가장 큰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지, 왜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진 세상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바람에 지워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내 걸음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제야 내 안에서 새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 위로 부드럽게 번지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두 글자가 이제는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낮고 불안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말은 한때라면 심장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울던 밤, 그가 문을 닫고 나갔던 그날의 공기조차 이젠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날들, 외면했던 진심, 그리고 너무 늦은 깨달음. 모든 게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고요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조론, 내가 해줬잖아요. 이제 마음껏 즐기세요.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 묵은 기억의 먼지를 날려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방해할 그 어떤 그림자도 남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바람 속에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여전히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알람 소리보다 새소리로 눈을 떴고 누군가의 발자국 대신 햇살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지나치던 나무의 잎새가 이제는 계절마다 다르게 빛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화분의 새싹도 매일 한 줄씩 읽는 책의 문장도 모두 새로웠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도 떠나지 않아야 두려워하지 않는 하루. 그 단순함이 이렇게 따뜻할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내려왔고 바람이 제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세상이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창문가에 앉아 노을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늘 다르게 물들었고 그때마다 마음속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녁마다 켜지는 가로등 불빛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지난 세월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기억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날 저녁 차를 한 잔 내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비쳤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손끝으로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이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위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밤새 피어난 꽃향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삶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은빛이 방 안가득 번졌고 테이블 위 찻잔의 김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 사라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것임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에 저 자신에게 이제 그만 괜찮다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날엔 사랑이 전부였고 중년엔 가족이 전부였고 이제는 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고요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맡에 책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바다의 소리, 새벽의 공기, 그리고 지난 삶의 모든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다 그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긴 인생을 완성하는 한 줄의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